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한 반등은 못 줬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여전히 좀 남는 오늘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시장에 비하면 다행스럽게도 빨간색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많은 종목군들이 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시장 양호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지수만 줄곧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반등해 줘서 감사하긴 한데 기분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물론 어제 장 막판에 종목분들을 뭐 이것저것 대거 담아서 좀 넘어가는 과정 속에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엄청난 이 뭐 스트레스를 떠안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죠. 지금 시장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나 혹은 과거처럼 외환위기가 터진 것인 건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기업들이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기업들이 막 망에 자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인가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소비가 다 끊겨버렸던 모습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단 1도 그리고 앞으로 뭐 다가오는 이라고 하면 뭐 3개월, 6개월 안에 벌어질 일도 아닌데 이미 주가의 위치는 이미 우리나라가 뭐 코스닥의 위치라든지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구간 언저리에 그때 이제 박스권 고점이죠. 뭐 박스권 고점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참 이런 자체가 굉장히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밀어대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 참 특성상 과도한 레버리지가 참 많은 국가죠.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이곳저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신용 증권사의 신용도 있을 것이고 주식 담보대출도 있을 것이며 CFD 계좌에 의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각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들을 통해서 스탁론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런 무수히 많은 이 대출, 빚이 지속적으로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5천억씩 지금 시장에 출해되고 있다 보니 이 물량을 소화하기가 시장이 버거워 보였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기관 투자자라면 내가 외국계 이 큰손들이라면 후퇴어 그 사람들의 물량을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계속 아래에서 물량을 받다 보니까 확확 튀는 모습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호가 공백이 생기면서 그런 물량이 청산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오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어제와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보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었죠. 보통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는 투매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지수의 저점을 깨고 또 깨면서 내려갈 때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뭐 신고가를 뚫으면서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주가의 바닥, 지수의 바닥이든 지수의 천장에서 나오는 이 거래 바닥, 지수 바닥 뭐 이런 말도 있죠. 오늘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시장이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7조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피도 7조대 양 시장 합쳐서 뭐 15조 뭐 13조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은 일단은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성하고요. 시장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종목군들 또한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종목군들을 팔고 뭐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서서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담아가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좋은 시점에서 다시금
종목군들 이제 잡아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네요.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버릴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좀 싸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바닥 나왔나?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반등의 성공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이미 대부분의 주가는 2년 전 가격으로 간 상태에서 더 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와 반대로 양시장 상승 종목수 많은 가운데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은 안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깨지면서 원래대로라면 삼성전자가 반등했다면 지수는 여기 앞에 1을 더해야 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의 1% 반등에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를 포함하면 코스닥도 2% 정도 반등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주가 지수에 약간의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신용융자의 잔고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매일 3천억, 5천억, 수천억씩 줄어들고 있네요. 일단 이게 이제 17일 기준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 보면은 아마 19조에서 18조까지 단기적으로는 한 4조 정도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시장의 하락이 강했고 깊었고 장기적이었죠.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부분에서 밀렸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분이 일정 부분 청산이 되는 과정이 좀 지나면 시장 양호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양시장 양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코스피에서도 매도가 출회됐고 코스닥에서도 강한 매도세가 좀 출회됐는데 정확히 10시 좀 넘어서 한 10시 반 정도 기점으로부터 해서 수급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턴을 했는데요. 통상 오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죠. CFD 계좌의 반대매매 시간은 9시가 아니라 오전 10시다. 그런 부분에서 이 흘러내리는 걸 잡고 다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하게 바닥을 잡고 올라간 거라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흐름이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는 의미 있는 상한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 기사 하나 올려놨기 때문에 신화인터텍 관련된 이야기는 한번 봐봐도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시연할 수 있는 AR 글라스에 필요한 스마트 필름을 제조했다.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상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전일 나스닥 선물이나 해외 증시는 양호한 상태에서 오로지 국내 증시만 엄청나게 하락하며 마감 가운데 유럽 증시 및 나스닥 선물은 추가 반등하면서 추가적인 악재성 특이사항 없이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성 요인이 이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과매도까지 밀려내려온 상태에서 금일도 오전에 매도가 쏟아지며 개인들의 추가 손절을 유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나스닥 선물 반등 및 아시아 증시 강세 속에 국내 증시도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속에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환율적인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어제 오늘 사실 현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환율이 급등해야 정상인데 이러한 왜 안 나와? 저는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 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90% 확률로 그냥 CFD 계좌에서 반대매매고 겉머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여타 아시아 증시는 빠졌죠. 이 부분이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에 의해서 그간 인플레이션에 나름 대응을 잘했던 중국 증시는 반등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못했던 여타 아시아 증시는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 속에서 이런 부분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시장에 돌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들의 포지션도 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전체적인 시장 즉 이머징 마켓의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가오는 21일, 25일 날 이번 주말에 바이든의 미국의 유류세 면제 검토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글로벌 에그플레이션이 풀린다라는 조짐이 일단 시장 곳곳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간 외에서까지 곡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에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언론에는 나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은 밀에서 팜오일로 넘어지면서 보복이 됐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뭐 등등 파묘가 넘쳐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수출을 막았는데 파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또 남아돈대요. 그리고 밀의 채광이 좋아서 또 좋아지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룸버그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1%대에서 2%대로 바로 점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오늘까지 뭐 해지 관련해서 곡물이 강세를 보였다면 내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 증시에서 곡물주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곡물주라든지 해지 종목이 단기간에 힘을 못 쓰고 나머지 정상적인 섹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시황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전반적으로 반등의 강도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닥권에서 첫 번째 바닥을 잡을 때 반등보다는 그 이후에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닥만 잡아진다면은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현 시장의 위치를 보았을 때 더 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 그리고 어제 오늘도 신용 반대 매매 물량으로 보이는 손절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추가적인 악재성 요인이 뭐 경기 침체인데 뭐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혹은 경기 침체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생각도 해본다면 인내할 수준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매물이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형 호재, 즉 종전이라든지 긴축 해제라든지 아까 나왔던 기사처럼 인플레이션 둔화를 명확하게 뭐 말을 해주는 뭐 기사라든지 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금일 특이점은 악재 없이 2차전지 섹터의 하락입니다. 그간 지수 하락과 더불어 전 섹터가 붕괴되며 하락하면서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2026년에 실적을 끌어와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주가 급락에 따른 밸류의 급격한 차이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및 일부 기관의 저가 매수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단기 고점 인식이 또 강하게 생길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 시간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사라졌을 때 다시금 우리가 2차전지 소재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수평적인 선상 속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좋죠. 굉장한 성장률과 굉장한 숫자가 매 분기마다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종목 섹터지만은 그냥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으면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상화되는 게 문제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곡물 재건. 장 초반 시장 약세 속에 곡물주 순환매 속 누보가 상한가에 들어왔고, 시간에 누보 상한가, 효송 OMB 상, 조비 강세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 증시 나스닥이 일단은 2%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미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시가 갭을 맞고 급락을 하는 모습이 많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급입니다. 내일장 이거처럼 안 되려면 수급이 그 물량을 잡아먹고 지속적으로 위로 당기는, 그리고 대량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면서 현물 매수까지 동반해서 그냥 당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오늘 많이 못 상승했기 때문에 대신 시가 갭이 내일 크면 일단은 시가를 띄운 이후에 눌렸다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지속적으로 좋고요. 뭐 OCI 뭐 지속 언급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따 보면 될 것 같고, IT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삼성전자가 약세죠. 오늘도 시가 회복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서버양 인텔 CPU의 지연, 사파이어 레이즈의 지연이 있었죠. 그로 인한 그 이후에 서버용 D램의 발주가 감소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등 IT 반도체 섹터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이 매출이 둔화됐다. 즉 중국 시장의 정체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겠죠. 봉쇄로 인한 그런 부분들, 뭐 또 러시아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는데, 일단 휴대폰을 빼고 서버용 D램 에 대한 이야기. 내가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 차세대 CPU가 나오는데 구태여 지금 당장 과거의 CPU를 쓸 이유가 저는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용 CPU 전체 시장의 80%는 인텔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CPU를 아마 쓸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한 인텔의 차세대 CPU의 지연은 말 그대로 서버들의 이 발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서버 확대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버 확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이 산업 이 구조 자체가 서버가 무조건 필요하죠.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한다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뭐 애플 안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구글의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틱톡의 이런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가 확대가 안 될까요? 무조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많이 밀렸지만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냥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시황적으로 많이 풀어서 말씀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요, 당연히 기대감 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네 차례 더 한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우상을 할 수 있을 거죠. 자,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특징은 2차 전지가 깨지면서 그 빈자리를 게임주가 좀 메꿨다라는 점인데요. 일단은 카카오의 신장에 흥행이 있었고,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위메이드의 미르 M이 나오는데, 일단은 업비트 봤을 때 위믹스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나쁜 흐름이 아니라 가상화폐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M&A 관련주 등등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이건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이 일단 여기서 5일선을 타고 올라와서 오늘 밤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일단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 선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는 형태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일단은 기대는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서 다시금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서 아일랜드 갭으로, 즉 갭으로 떨어진 시장은 갭으로 올라가줘야 회복이 빠릅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이 일단은 어제 오늘 큰 폭의 상승이라 나스닥이 갭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을 좀 돌려준다면 국내 증시 나쁜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코스닥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과매도 상태에서 올라올 때 갭으로 강하게 떠서,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진 시장은 갭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일 갭으로 떠서 이렇게 시가갭이 뜬 상태에서 밀렸다가 아랫꼬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방향성을 잡기가 그때가 더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깨진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줘야 그 이후에 추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도 일단 삼성전자 때문에 반등을 못 하는데, 코스피 지수도 다시 2500, 2600선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먼저 보죠.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면 삼성전자가 끝도 없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끝도 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 자리 언저리에서는 바닥 일단은 거의 다 잡은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전체 섹터를 팔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기타 아시아 증시의 롱숏 전략이 퍼지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박살났고 대만은 TSMC가 박살난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차전지 대형주 볼게요. 삼성 SDI가 흐름이 최근에는 좋은데요. 삼성 SDI가 이런 흐름,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돌린 상태에서 최근에 BMW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드는지 정도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122평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기 테슬라 이슈를 만들면서 좀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는데요. 이 상승의 초입구까지,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보죠. 코로나 이전에 주가 밴드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주가의 위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잡고 충분히 올려도 되는 저는 위치까지 삼성전기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면 이 선이 깨져버리면 짧은 손절을 해도 되는 그런 자리까지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기. 자, OCI 태양광. OCI 이날 잡아놓고 올라갈 때 팔아버렸더니, 네, 그 이후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 큰 시세 두 방은 먹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먹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태양광 그리고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최고 지금 강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눌려도 뭐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신고가 형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2분기 실적도 매우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솔루션 우. 오늘은 사실 하나솔루션 우를 제가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 저가권에서 봤었는데 장중 올라올 때 5일선에 일단 매도를 했고, 내일장 이거를 빠르게 돌려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위가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하나솔루션 우가 대장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내일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5만원대 언저리까지는 움직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시장에 온통 잡주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누보 곡물 쪽 하나를 보면 이 구간에서 거래가 오늘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껏 터졌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곡물이라, 이게 뭐 에너지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했을 때는 못 가는데, 워낙 곡물 쪽이 시황이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내일 여기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신성홀딩스부터 해서 막 돌려 세우고 있죠. 종목군들 음봉 매집하고 그냥 쏴버리고,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누보도 그런 흐름이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도 누보는 매매를 좀 했는데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매매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가서 뭐 수익으로 잘 나왔고, 얘는 걸어놓은 게 걸려서 그냥 대충 팔았고, 여기 들어간 거는 여기서 수익으로 팔고, 이 밑에 잡아서 분할 매도 하고, 이때는 누가 사줘서 네, 제법 큰 수익에 좀 나오긴 했는데, 종가 이 올라갈 때 사실 다른 종목을 좀 봤습니다. 올라갈 때 재건 쪽에 KH건설이 호재가 좀, 그러니까 일정이 좀 있어서 얘를 좀 매매하다가 막판에 누보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KH 건설은 그냥 팔아버리고 종가에 올라가면서 뭐 여기에 사고 다시 팔고 사는데 팔아버려서 누보를 종가에 좀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누보는 종가 베팅을 요구하는 차트의 흐름이었고, 이 윗꼬리를 다 제거했는데 이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마감이 돼서 거대 거래량이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시간에 효성 OMB 그리고 누보, 조비, 뭐 세 종목이나 일단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뭐 조비는 차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볼 생각은 없고요. 이런 윗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뭐 생각은 해보겠죠. 윗구간을 다 넘어간다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실 얘네들도 이 실적만큼은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 잘 나왔는데, 오로지 뭐 곡물 뭐 관련된 종목군들만 올랐기 때문에 사실 보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한번 보죠. 에코프로 BM만 양봉을 유지시키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양극재 쪽에 나빠서 빠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종목군들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과도한 밸류에이션 차이에 의해서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은 뭐 이런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에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간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좀 밀렸는데, 이런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네 종목이 가장 우수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권 안에서 계속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권 안에서 계속 체크를 해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게임즈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저도 이슈는 알았는데 시가가, 이 대형주가 6%가 뜨길래 사실은 시가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시가가 매우 높게 떠서 바로 강세를 좀 보여서 이 위메이, 이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게임주의 이 시황을 좀 돌려놓구나 정도로는 생각이 드네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최근 기관 수급이 매우 양호하게 들어가고 있고 실적도 크게 깨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위메이드는 내일 게임 출시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내일까지 보면서 뭐 매도 타점을 단기적으로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윗구간까지 올라가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고 좀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무상증자 관련해서 노터스가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 아주 개물 같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노터스, 저도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날 매매를 해서 약수익에 팔고, 이날 들어가서 약수익에 팔고, 이때부터는 지금 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내일 상장이 되죠. 아마 22일일 겁니다. 내일 상장이 되면 아마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봐야죠. 급등했던 초입까지 떨어졌을 때 어찌됐든 그 물량을 다시 받고 올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한번 대응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7천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면은 뭐 대충 뭐 2천 얼마 떨어지겠죠. 한 2,100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뭐 5천 얼마대 6천원, 그러면은 내일 한 차례 더 빠지고 한 번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네요. 5,300원에서 5,000원 언저리가 오면 그때는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과거 에디슨 EV, 근데 에디슨 EV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쌍용차라는 인수 이슈가 있어서 좀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비슷하게
아주 잘 해먹고, 예, 비슷하게 아주 잘 해먹고 비슷하게 지금 다 떨어지는 거라 에디슨 EV 형태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이 바닥에서 한 150%가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까지 하면은 10,000원까지 뺐다가 13,000원까지 300% 올렸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저는 보고 대응할 것 같고요. 오늘도 공구먼 무상자 관련해서 잠깐 매매를 했는데 13%까지는 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매매를 하고는 있고요. 많이 떨어지는 종목에서 이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눌림에서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 설정된 게 7일선인데요. 정확히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죠.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자리고 돌파로 봤는데 좀 늦어서 좀 추격 매수가 되는 바람에 뭐 크게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구만은 더 이상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매매는 안 할 것 같고 이런 강한 지지 구간까지 있는 자리에서만 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매매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CIS가 어제 시간 외에 엄청 강세였는데 제가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급을 못 드렸어요. 저도 매매를 못 했고요.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오전에 밀렸죠. 그러면은 이거를 시가에 따라 붙은 거는 내가 정말로 분할 매수라든지 비중 조절에 자신 있으면 시가에 따라 붙으면 살 수 있지만은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갭 메우기를 올렸을 때 그때 사실은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시가하고 이 갭 메우기 한 다음에 올라가는 이 시점, 네, 이 시점이 참 좋았는데 이건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막판에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걸어놨는데 체결은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폭은 먹을 수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좀 그건 아쉽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엄청 괴물처럼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워낙 끼가 좋았던 종목이라 이런 구간에까지 좀 밀렸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도 화끈하게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뭐 비중을 좀 줄여서 저는 매매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장중에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좀 밀렸는데 내일 한번 이 종목은 어찌됐든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 스마트워치 4에 IC 칩이 독점으로 들어간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고 가게에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너무 빠르게 급락이 떨어졌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너무 순식간에 쏟아내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쏟아내고 하는 모습인데 저는 나름 재료도 나빠 보이지 않고 최근 거래 대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의미에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이 회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눌림에 또 매도하고 또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종가까지 또 매도를 하고 일부 남은 거는 좀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열심히 좀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종목 하나라도 연속성 있게 계속 매매를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훈련들 어떤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많이 사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손절을 일부 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또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고 또 많이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종목 하나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도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됐습니다. 이런 거 엔벨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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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벨로프
이 엔벨로프 하단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들 잘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찌됐든 시장 뭐 좋고 나쁨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뭐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는 시간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곡물을 사기도 그렇고 원전을 사기도 그렇고 시간에서 한신기계가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걸 사기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매매를 안 했던 것 같고 어제는 GS 글로벌을 시간 외에서 좀 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림을 보면 왜 시간에서 봤냐면 너무 급격하게 밀어버렸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시간 외까지 또 마이너스로 뺐다. 근데 그 시간에서 뺀 자리가 이 자리면 해볼만 한 거죠. 3,200원까지 시간에 밀었다면. 그래서 이거는 어제 하고 시간에서 잡아서 올라올 때 팔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